안녕하세요, 엠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빼먹었던 인스턴스 수학 기능과 그 다음에 피그마에서 아이콘을 제작하고 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로 만드신 다음에 들고 오시는 것도 관계는 없지만 이 피그마에서도 어느 정도 아이콘을 제작하기 위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하면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위에 있는 헤더 영역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은 여기 들어가 있는 아이콘을 한번 만들어 보고 또 이 아이콘을 통해서 인스턴스 수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UIKit로 다시 들어가서요. 여기서 제가 키라인이라는 거를 이렇게 하나 꺼내 놨는데 이 키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은 여기 만들어 놓은 이런 아이콘의 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 놨었는데 일단은 앱에 사용되는 아이콘들은 이렇게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드로이드라고 써놨는데요. 안드로이드의 아이콘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넣어봤고 그 다음에 아이폰이죠. iOS에 사용되는 아이콘의 크기를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일단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 있는 키라인 형태들도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은 조금 사용하는 스타일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르게 이렇게 키라인을 그려놨는데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지금은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그런 아이콘이다 보니까 이 기준으로 아마 작업을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키라인을 하나 꺼내놨고요. 키라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저와 함께 이걸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 아이콘의 크기를 24픽셀 크기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24 크기 들어가 있고요. 24 크기에 여기에 이름을 위에는 키라인이라 썼으니까 동일하게 키라인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써놓고요.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라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있는 이 도형이죠. 도형을 이용해서 그려 넣으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 도형을 정사각형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3픽셀 정도의 간격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4픽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3칸 안에 여기 칸이 보이죠 여러분들. 하나 둘 세 개 3픽셀 정도 칸을 남겨 놓고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여기서 fill 요거는 빼버리시고 스트로크를 하나 넣어 줍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를 0.1로 넣어 주시고 가이드이기 때문에 두껍게 만들면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 주시고 라운드를 줄 건데요.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1픽셀 정도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누르면은 이게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한 칸 이렇게 이렇게 얘를 붙잡고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위에가 내려가지만 Alt를 같이 눌러주면 아래쪽도 같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때는 Alt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내리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마찬가지로 컨트롤 D 누르신 다음에 여기 회전을 할 건데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 90도로 정확하게 이렇게 돌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돌려주시면 여기에 있는 겉에 있는 요 라인을 만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원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요. 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기 동그라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 그냥 이렇게 그으셔도 되기는 하지만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Alt 누른 상태에서 또 그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시던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끝까지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스트로크를 넣어가지고 0.1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D를 눌러서 크기를 줄이시면 되는데 이때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줄이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Alt와 Shift를 같이 누르게 되면은 이게 고정을 한 상태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여 주시는데 이 위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세 칸을 이렇게 하나, 둘, 세 칸을 남겨놨죠. 그래서 세 칸이 남도록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남도록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라인들은 이제 다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라인들, 요것도 한번 그어 볼 건데요. 일단 조금 대각선이 좀 편한 것 같아서 대각선부터 먼저 한번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얘네들은 이렇게 다 같이 잡아가지고 컨트롤 G를 누르시면은 그룹이 됩니다. 그룹으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레이어에서 제가 잠금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얘가 잡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잠궈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라인들을 한번 그어 볼 건데, 우선 대각선 방향부터 먼저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클릭하시고 그냥 이렇게 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께를 0.1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D 누른 상태에서 모서리 잡아서 Shift 누르고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라인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가운데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 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0.1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4픽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4픽셀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D 누른 다음에 또 회전을 해서 이렇게 Shift 누르고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렇게 뒤쪽에 있는 라인이 다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을 다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다 잡으셔가지고 여기 지금 키라인 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넣을게요. 이렇게 다 잡으신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룹을 만들어 줍니다.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 만들어 주시고, 색상은 제가 파란색으로 일단은 임의로 바꿔 놓도록 하고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그룹에 있는 요소들을 잡아서 위에 있는 요것도 잠궈 두도록 할게요. 잡아서 투명도 주시면 되는데, 투명도는 뭐 한 50% 넣어 볼게요. 50% 조금 더 줄까요? 자, 일단은 밑에 있는 요 안쪽에 있는 부분부터 뭐 한 20%까지 내려 볼게요. 이렇게 내려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한 20% 정도 한번 내려 볼게요. 뭐 요 정도만 하셔도 좀 방해가 되진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 위에 있는 이 키라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 우측에 있는 저번에 썼던 아이콘들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드는 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원을 만드셔야 되겠죠. 일단 원을, 이 도구를 이용해서 원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 면은 색상을 그대로 두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또 누르셔가지고 얘를 Alt와 Shift 누른 상태에서 한 칸, 두 칸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께를 2픽셀 정도로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칸 내려주시고요. 둘 다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우측에 유니온이라고 되어 있고 요 불리언이라고 되어 있죠. 불리언 돼 있는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섞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두 번째 서브트랙이라고 되어 있나요?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이 뒤에 있는 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면을 뒤에 있는 면에서 뚫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측에 있는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부분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게 아마 큰 원에 일부분을 이렇게 넣어 놓은 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원을 또 하나 만들 거고요. 이렇게 원을 딱 맞게 만드시고 이렇게 내려 보시면은 거의 지금 여기에 있는 원과 동일한 원이 아마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배치를 하시면 되고, 위치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라인 위에 한 칸 위에 이렇게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에 여기를 이제 자르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자르셔야 되는데, 우리가 요 원을 한 번 더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Alt 누르고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요걸 겹쳐 놓으면 이 부분이 이제 겹쳐진 부분이 이 부분과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안쪽에 이렇게 조금 줄여가지고 여기까지 해놓으면은 얘랑 똑같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경계가 똑같이 만들어 놓게 되면 나중에 두 개를 합칠 때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안쪽에 있는 거를 한 칸만 조금 키워줍니다. 이렇게 키워주신 다음에 두 개를 잡으셔서 이 부분만 남길 거거든요. 요 기능은 마찬가지로 이 우측에 분리형 기능 중에서 세 번째에 있는 요 기능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요 부분만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유니온이라는 거를 누르시면은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자, 근데 합쳐지기는 했지만 사실 더블 클릭하면 아직은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한 상태고요. 이거를 수정을 나는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이대로 그냥 형태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쓰고 싶다 하면은 우측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플래튼이라고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요거는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처럼 수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패스만 나오는 형태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원을 만드시면 되는데 이 원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면은 두 칸 떨어져 있고 두 칸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두 칸 Shift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를 클릭하고 내리시면은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위에 두 칸, 밑에 두 칸을 했더니 얘가 가운데로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여기가 지금 홀수로 되어 있잖아요. 크기가 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운데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X 좌표 값을 조금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아무리 마우스로 한다 하더라도 이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좌표를 이용해서 소수점을 좀 써주는 거예요. 8.5를 써주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얘랑 겉에 있는 거 같이 클릭하시고 유니온에서 요거 유니온 클릭하셔가지고 또 합쳐버리시면은 이제 하나로 완성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우클릭한 다음에 마찬가지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필요하시면은 색상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드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돋보기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돋보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 한번 갖다 대보면 이 위에 가장 긴 쪽과 가장 넓은 쪽 여기 끝까지 닿여 있고요. 이 길이가 여기 안쪽에 있는 요 라인까지만 이제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우선 옆으로 빼놓고요. 원을 여기서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릴 때 정확한 위치 잡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 때나 눌러놓고 이 손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Shift와 클릭 드래그만 한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얘를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로 이동시킨 후 스페이스바만 다시 손을 뗀 다음에 그대로 다시 클릭해서 클릭된 상태죠. 클릭된 상태에서 늘리시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 또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동 놓고 다시 크기 조정, 이동 크기 조정. 요거 익숙해지시면 아마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모르시면은 아마 계속 다시 그리셔야 될 거예요. 이 위치 잡느라고. 아니면은 얘를 갖다 댔다가 다시 크기 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는 한 번에 내가 자리를 잡아놓고 크기 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13 크기네요. 그죠? 13 픽셀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 컨트롤 D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두 칸만 이렇게 또 내려줍니다. 그리고 두 개를 잡아서 아까 했던 것과 똑같이 분리원에서 두 번째 클릭하셔서 가운데 구멍을 뚫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바 같은 경우에는 박스로 만드시면 되겠죠. 박스로 이렇게 두 칸짜리 만들어 주시고 회전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여기서 잡고 Shift 누른 다음에 45도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마이너스 45도를 그냥 쓰셔도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되는데 이 라인의 가운데 맞춰가지고 넣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붙여 주시고요. 얘는 뭐 거의 길이가 맞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만들어 주시고 두 개를 잡아서 유니온으로 합쳐 주시면은 끝이 납니다. 우클릭한 다음에 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또 돋보기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종이죠. 알림 표시하는 요 아이콘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얘도 일단은 한번 갖다 대 보겠습니다. 세로 방향으로는 꽉 채워져 있고요.
딱 이게 이 비율에 맞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 보면 세로로 긴 형태의 비율에 맞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요거는 조금 복잡하게 생겼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설명한 기능을 아시면은 충분히 어떤 모양이든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종 모양 같은 경우에 이제 위에 보시면은 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원을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크기를 제가 알아야 되니까 대충 한번 볼게요. 1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12 정도 크기로 원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거를 가운데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안쪽을 뚫어야 되는데, 이 안쪽 뚫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얘를 뚫고 뚫은 거를 계속 합쳐 나갈 수도 있고, 또는 합친 후에 다시 안쪽에 이렇게 뚫어 가지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뚫어서 합치는 방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우선 얘를 복사를 하나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을 2픽셀만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뚫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구멍을 뚫어 주시고, 그리고 깨줍니다. 이렇게 깨주시고요. 그리고 이 반틈을 없애줘야 되잖아요. 이 반틈을 없애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좀 쉽게 이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없애보도록 할게요. 클릭하시고 나서 두 번째 거죠. 이렇게 하면은 위에만 남게 됩니다. 또 우측 클릭하고 깨줍니다. 자, 깨는 데는 제가 이제 안쪽이 복잡하면은 좀 번거로워서 깨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 복잡하지 않으시다면 안 깨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세로로 이렇게 바를 2개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가로로 또 하나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양은 나왔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요것들을 다 합쳐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마찬가지 요걸 누르시면 이제 합쳐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쳐서 요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부분은 좀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리시고, 요거를 이용해서, 저번에 요거 한번 설명드렸었죠. 여기에 있는 포인트 이용해서 이렇게 당기시면은 여기 이제 반원이 만들어지죠. 이 상태에서 여기다 갖다 대면은 끝입니다. 우측 클릭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깨주시면은 요거는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을 만들 건데요. 얘는 밑에 거랑은 좀 다르게, 얘는 4칸을 쓰고 있지만 요거는 3칸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3칸이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가운데 정렬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만들고 나서 제가 고칠 건데, 우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넣어 볼게요. 넣고 나서 반원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다시 깨주시고요. 그 다음에 박스를 이용해 가지고 밑에 부분을 맞춰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아래쪽도 맞추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홀수다 보니까 이게 반틈만, 픽셀의 반틈이죠.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얘가 스냅이 안 걸려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위치를 Y 값을 3.5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붙어집니다. 근데 이게 조금 길죠. 조금만 짧게 잡을게요. 조금만 짧게 잡으시고 다시 3.5. 그러면 이렇게 맞춰지죠. 2개를 잡아서 또 합쳐줍니다. 이렇게 합쳐주시고 또 깨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우측으로 0.5만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10.5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여기로 맞춰지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얘랑 잡아가지고 마찬가지로 또 합치고 깨주시고, 마찬가지 얘도 또 같이 합치고 한 번에 잡으셔도 됩니다. 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우측에 있는 모양과 똑같이 이게 다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이콘을 만드시면 되고요. 이 만든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으로 빼서 제가 프레임을 하나 씌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지 여러 가지 요런 이제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요걸 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스파인더에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치는 것도 있고 빼는 것도 있고, 겹치는 부분만 남기거나 아니면 겹친 부분만 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걸 잘 활용해서 아이콘 디자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콘은요, 프레임을 하나 쳐서 보통 24 키라인이라기보다는 아이콘이라고 쓸게요. ICO 이렇게 써놓고 슬러시 마이 페이지 뭐 요거를
my라고 쓸게요. 뭐 다른 이름 쓰셔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얘를 이 안에 넣으시면 되는데, 자, 이 넣으신 다음에 정렬은 그냥 이렇게 가운데 클릭만 해주시면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크기가 얘가 바뀌면 얘도 따라서 바뀌도록, 안에 있는 것도 따라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시면은 스케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스케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겉에 있는 이 부분에는 비율을 고정하는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나중에 키우더라도 이렇게 고정된 상태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어 넣으시면 되고, 겉에 있는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색상을 넣으시면 안 되고 투명하게 그냥 비워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아이콘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만들게 되면은 이 24픽셀이라는 거를 꽉 채우기보다는 일정 여백을 두고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2픽셀에 여백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 넣으시면 되고, 나머지도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도 만든 것들 가지고 한번 넣어 볼 건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신 다음에 안에 있는 거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름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서치라고 넣어보고, 그 다음에 뭐 벨인가요? 벨이라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고 안쪽에다가 이제 요 아이콘들을 넣어 줍니다. 그리고 위에 것과 동일하게 정렬은 가운데 배치해 주시고요. 이렇게 가운데 배치해 주신 다음에 똑같이 스케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를 일단 만들어 봤고요. 이 만든 세 가지는 이제 컴포넌트로 바꿔줄 건데요. 제가 지금 여기에 이름을 지을 때 아이콘 슬러시 치고 그 다음에 my라고 쓰고 이름을 다른 걸로 썼죠. 그럼 앞에 이 슬러시 들어간 부분은 이제 얘네들은 동일하게 이제 아이콘이라는 걸로 묶어주고 그 안에 나눠지는 이름을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스왑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름은 꼭 이런 방식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이름의 규칙을 여러분들이 뭐 그냥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그냥 ICO라고 써놓긴 했는데 아이콘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아이콘하고 슬러시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하나의 폴더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파일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2번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뒤에다가 아이콘, 뭐 예를 들면 앱 아이콘이라고 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여기 대시를 이용해서 쓰게 되면 그냥 이름 지정할 때 구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여러분들이 쓸 때 조금 유의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요. 요거를 전체 선택하시고 이 컴포넌트화 시킬 때 밑에 눌러 보시면 create multiple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한 번에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각각 컴포넌트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콘을 만드시면 되는데, 기존 거는 제가 구글 매테리얼에 있는 아이콘들을 불러왔기 때문에 얘는 연결이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놔두고 얘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사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인스턴스 스왑과 이 아이콘과 연관성이 좀 많은 게 사용할 일이 사실 인스턴스 스왑을 사용할 일이 아이콘에서 조금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어떻게 쓰는지 대충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사용법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얘를 사용을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특정 프레임을 하나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얘네들을 배치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게 될 것이고, 대충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놓고요. 이 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프레임도 예를 들어서 하나의 컴포넌트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을 때, 잠시만요. 방금 만든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복사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래야 얘가 인스턴스가 되거든요. 위에는 컴포넌트고 이렇게 복사한 것들은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다시 컴포넌트로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안쪽에 있는 아이콘들을 내가 프로퍼티상, 그러니까 프로퍼티라는 거는 만약에 얘를 다른 데다 가져다 썼을 때 이 위에 프로퍼티가 나와서 안에 있는 것들을 조정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넣기 위해서는 이걸 클릭을 한번 하시고, 자,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프로퍼티라고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누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인스턴스 스왑을 한번 넣어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첫 번째 있는 아이콘 1번을 한번 이름을 지어 보고요. 이 값에는 우리가 만든 아이콘이라는 이 폴더 안에 있는 요거 첫 번째가 요거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를 눌러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해줄 거거든요. 두 번째 것도 여기 플러스에서 인스턴스 스왑, 그 다음에 아이콘 2 해가지고 아까 만들었던 두 번째 거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또 세 번째 거 아이콘 3. 자,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지으시면 됩니다. 자, 넣어서 마찬가지 벨을 넣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 느낌표가 떠 있습니다. 연결이 안 돼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 인스턴스에서 이 위에 보시면은요, 요런 표시가 있습니다. apply instance swap property라고 되어 있죠.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콘 1번을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마찬가지 다 눌러줍니다. 2번, 이렇게 3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제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SS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가져다가 쓴다. 그럼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쓸 때 여기 보시면 아이콘 1, 2, 3이 있고 my라는 게 있고 눌러보시면은 다른 아이콘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선택 가능한 거는 지금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름이 바뀌었다면 여기에는 목록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콘을 만들 때 항상 이렇게 아이콘 슬러시 그 다음에 이름 이렇게 넣어주시면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다양한 아이콘으로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능이 바로 인스턴스 스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아이콘 같은 경우 이렇게 넣어 놓은 거를 이 위에 보시면요, 지금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되지만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그냥 넣어놔도 이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my라고 돼 있는 걸 누르면 여기서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인스턴스를 직접 클릭하고 바꾸는 방식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겉에 있는 어떤 틀에서 여기에 있는 기능을 넣어서 바꿀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뭐 다양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인스턴스 스왑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를 바꾸는, 안에 있는 텍스트를 바꾸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베리언트나 불리언 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이콘 만드는 방법과 인스턴스 스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인스턴스 스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다양하게 활용하신다면 굉장히 편한 기능이 될 수 있겠고요. 아이콘 같은 경우에도 플러그인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가져오셔서 사용하셔도 좋지만 직접 개발하는 연습을 좀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디자인이 훨씬 더 퀄리티 높은 디자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